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희가 이 업데이트될 시점에는 이제 개봉을 했을 테고요. 공범자들 참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스크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지난번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 이거는 흥행에 도움이 됐겠죠? 그분들이 뭐 우리 주연 배우들이죠, 사실. 뭐 김지하철, 안광한, 그리고 또 지금 사장의 김장겸 이런 주연 배우들이 상영 금지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 뭐 사실 그 영화 주인공들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흥행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사건이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니까 또 막 기사들을 막 이렇게 다뤄줘가지고 실검에도 오르고. 우리 저 안광한 전 사장은 액션 배우로 이번에 데뷔를 했습니다. 잘 도망가대. 뉴스타파에서 그 영상을 잠깐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범자들을 보니까 정말 더 리얼하게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최승호 감독님 모시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 순서가 선임자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선임자는 나이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머리카락 수입니다. 민동기 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이 누굴까요? 2등은 아무래도 난 것 같은데. 김영민이고요. 자, 우리 정상근 동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동지가 이제 8월 26일 26일 맞죠? 네. 12시 반. 서울 대방동 여성 플라자.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얘기 다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이미 다 포기했어요, 지금. 저 결혼하는 분이 이제 한겨레 박수진 기자인데 박수진 기자가 또 한 명 더 있어요, 한겨레. 그분은 또 이제 이미 기혼이시고 지난번에 우리 박수진 기자 페이스북 가보니까 뒤에 논두렁이 있고 말이죠.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거기가 저 인천 번화가라면서. 저희 읍내입니다. 거기가. 그래. 인천 아직 전기가 못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텐데. 아니요, 뭐 열심히 돌리면은 밤샘 돌아갑니다. 물레방아를. 알겠습니다. 자, 이런 하여튼 겹경사가 이제 있는데 공범자가 상영되고 또 우리 정상근 기자 결혼하고 말이죠. 이걸 겹경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결혼하는 건데. 결혼은 결혼사죠. 뭐 영화 개봉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데 그냥 제 결혼은 그냥 재경사죠. 우리 저 민동기 국장은 머리카락 3개가 잡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또 공범자들이 대흥행함으로써 또 다른 경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됐다면은 영화가 아주 큰 타격을 입을 뻔했죠. 그렇죠.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은 뭐 17일 개봉인데 17일 개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랬다면은 사실 이 뉴스타파 개미 같은 언론이 시민들한테 후원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제작비를 넣고 또 지금까지 홍보도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개봉 타격 받았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그것도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 날짜에 개봉 못하면은 다시 상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가 사실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 이미 7월 15일 날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알라고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금방 다 알았거든요. 와서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보자마자 냈어야지.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개봉 일자가 다가왔는데
딱 상영 금지 신청을 내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상당히 좀 뭔가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지능적이다. 그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는데 예. 그리고 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는 날 그날도 사실은 12시 이전에 결정이 나야 우리가 이제 겨우 네. 그 스크린 배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12시 다 돼가지고 또 막 무슨 서면을 막 내고 그래요. 그쪽에서. MBC 측에서. 서면을 낸다는 거는 이 서면을 한 번 더 보고 판사들이 결정을 좀 늦춰서 좀 심도 있게 좀 하라는 압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 시간을 자꾸 늦추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창원지법 부장판사 지낸 이정열 네. 우리 국민TV 이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담당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대단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그렇게 자기는 걱정했다고. 네. 그걸 또 한번 미뤄졌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예, 나와야 되는데 예. 월요일로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차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냥 기각해버리고 네. 기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장겸을 꾸짖는 듯한 내용으로 꾸짖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보수적인 판사분이 보시기에도 MBC 경영진이 문제가 많았구만 진짜. 그렇죠. 예. 그 새누리당에서 영입한 1호 인재가 김태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네,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MBC 측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준비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배님 말씀대로 시간차 공격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상영을 늦추려고 하는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고 상영을 늦추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초상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을 사실은 더 열심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내용이 뭐 틀린다, 허위다 이런 주장보다는 초상권 침해다. 왜 자기네가 인터뷰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네. 그거를 왜 도망가는 걸 왜 찍어가지고 내느냐. 자기네 인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예.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네가 뭐 도망가면 내가 그러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재판부가 제일 제가 느낄 때는 꼭지가 돌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대목이 백종문 씨 부분입니다. 백종문 씨. 네, 백종문 씨가 사실 저하고 박성재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 네. 이런 말이 녹음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알고는 이제 백종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온갖 노력들을 다 했어요. 사실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안 보였거든. 그러다가 이 영화 장면에 보면은 UHD 개국쇼라는 아주 그 큰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날은 이제 부사장이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왜 증거 없이 해고했습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고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시오. 지금 이 자리는 UHD TV 개국 행사인데 엉뚱한 걸 왜 그걸 지금 묻느냐?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시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반복하니까 이제 반복하는 거 우리는 하고 이제 그다음 백종문 가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 왜 답변을 안 하고 계속 피하면서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만 하느냐.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공인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결정문에다가 썼더라고요. 지금 최승호 선배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공범자들을 보면은 저 상황이 겁나게 웃깁니다, 진짜. 나 진짜 그 부분을 제일 배꼽받쳐 잡았거든요, 보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공범자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상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150여 개. 한 200개, 200개 정도. 많이 들었군요. 여러분, 근데 200개면 많은 것 같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청년경찰은 뭐 어마어마하죠. 야, 그게 1000개래요. 1000개. 그럼요. 1000개. 그 저기 갔더니 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쳐다볼 수 없고 다 우리 중년의 누님들. 이것도 젊은 남자 배우 2명이 또 주인공이다 보니까 여성 관객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누님들 사이에서 제가 봤어요. 영화를.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서 보는데 그런 상영관이 1000개가 된다.
그러네.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겨우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공범자들이 잡혔습니다. 이거 공범자들 상형관 늘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200개를 가득 채우면 돼요. 그렇죠. 네, 200개를 가득 채우면은 이거 장사가 되는구나. 장사가 된다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돈을 벌려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감독이 이렇게 뭐 1000만 감독이 뭐 원하는 건 있지만은 네. 자기 입으로 뭐 1000만을 원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원래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저 입으로 하죠. 1000만을 예상. 1000만이 보면은 뭐 1000만이 보면 그 순간 물러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와서 MBC 앞에서 함께 1인 시위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공범자들 한번 감상해 주시면요. 이게 바로 언론 바로 세우기에 큰 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자들 많은 관람을 바라고요. 한 뭐 10장 사서 9장 그냥 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자, 그래요. 그 장사꾼들은 돈이 되는 것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무릎을 꿇으면 자생 나이스 핏 다이어트 핑크 나이스 핏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장님 아직 붙어 계시더라고요. 이 과장이 이제 이번에 2부장이 됩니다. 아하. 이 광고 성공해서. 네. 농담입니다. 자, 나이스 핏 다이어트 핑크. 이거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바로 화장실 가야 됩니다. 국민TV에. 이러려고? 아니. 밑으로. 네. 국민TV에 도예민 기자도 이걸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화장실. 그 여성이 화장실 갔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남몰래 가벼워지기 프로젝트. 뭐, 대외적으로 소문낼 거 없습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다 다이어트 안 되면 무슨 개망신입니까? 예. 아닌가? 아니요,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선배님, 대한민국의 모든 다이어트 비법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건희 회장의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 살만 쪘습니다. 그리고 레몬즙 내가지고 먹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한 15분 하다 바로 밥을 먹었습니다. 막 구미가 막 땡겨지더라고요. 과일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굶는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래서 경희대 한방병원에 들어가서 한 20일 동안 굶은 적도 있었어요. 뭐, 먹는 거 없이 계속 관장만 했고. 아니, 굶으면 그냥 굶지 왜 병원에 가서 굶습니까? 딴 데 있으면은 자꾸 유혹이. TV를 켰는데 다 그냥 먹방.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삼겹살만 굽는 거야. 이런 것만 보여주는지. 보여준 건 아니지만. 여하간,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남은 건 나이스핏. 이제 나이스핏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해외 배송 문의까지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배송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잠깐 국내로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있을 때 나이스핏 이거 구매를 안 한다?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린 폐륜적 행위다. 오늘도 좀 너무 나간 오늘 또 나간다. 폐륜까지는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1566-0006 1566-0006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날 것 같죠? 뒤에 인이 박히셔서 끝날 겁니다. 한 30분 걸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선배님 한번 읽어주시죠. 공범자들 예약 시 4박 5일 무료 제공. 선배님, 여기 영화를 예매하면은 뭐 서비스가 되는 줄 아셨죠? 그렇죠. 아닙니다. 공범자들. 주연 배우들이 예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퇴하고 여기다 예약하면은 여행비 일체를 우리 쉼 투어 사장님이 다 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퇴를 해야지. 사퇴하고 가면은 인증서 같은 걸 들고 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인호, 고영주, 그리고 고대영, 김장겸 이 네 분께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아니, 숙식에, 교통에, 항공편에 이거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공범자들이 사퇴하고 제주도 여행한다면 4박 5일 무료 제공합니다.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 투어. 한번 있죠. 제주 쉼 투어. 공범자들도 좀 쉴 때가 되긴. 그럼요. 네. 지금 아주 너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이게 뭐 일은 안 하지만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보통이죠. 일은 안 하지만. 네. 고대영 씨는 회사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디 출근했는데 갈 데가 없을 경우 그것처럼 난처한 일이 없거든요. 제주 쉼터가 안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64-725-4500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쉼투어 한 주 광고를 빠졌거든요. 지난주에 겁나게 씹더니 울릉도 간다고 막.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열심히 이제 씹어놓고. 그랬나? 네. 내가 언제? 어이구야. 아니, 이 고마운 광고주를 왜 찍습니까? 저번 주엔 아니어서. 제주도에 제자 나오면 울릉도로 바꿔버렸잖아. 자,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왔습니다. 서해 측즙. 이건 뭐 두말할 나이가 없으냐.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광고주분들께서 저희 연령대를 좀 보고 이런 거를 저는 아직 아닙니다. 연령대가. 근데 제가 이게 뜯다가 켰어요. 항상 이래요. 네. 그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치기네요. 측즙이 아주 진짜다. 진짜기 때문에 옷을 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자,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선배님도 드셔야 돼요. 그래?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먹자마자, 나이스빛은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녹화에 그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이거 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흘렸어. 선배님 좋지 않습니까? 진액입니다, 진액. 이게 치기 100%예요, 100%. 측즙, 진짜입니다. 국내산 측즙. 서해 종합식품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측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칡은 그 풍안으로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고요. 술독을 풀어주고, 그래요. 허에서 나는 갈증. 이거는 칡뿌리가 아니면은 멈출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자, 여러분. 서해 측즙. 대한민국의 칡풍기 현상이 날 정도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측즙. 전화번호 041. 041. 벌써부터 041에서부터 이 어떤 천연, 친환경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충남이네요, 충남. 그렇습니다. 032 또는 041. 여기 천연, 친환경. 그렇죠? 그렇죠. 032는 인천. 전기가 없는 언플러그드 시티. 인천 시민들한테 항의 들어올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친환경 도시라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기까지는 않아요. 인천 시민 300만이에요. 근데 이거 안에 내용의 침전물을 보니까 굉장한 진액임이 딱 느껴지네요. 이게 바닥으로 갈수록 진액입니다. 제 옷에 다 튀었는데. 저도. 진짜네요. 진짜예요, 진짜. 자, 041-951-5608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우리 최승호 선배께서 지금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선배님.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의 PPL 아닙니까? 이런 PPL은 아마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의 PPL 방송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남는 게 없대. 그 광고주가 제일 좋은 거지. 자, 여러분. 꾸지뽕이라고요. 꾸지뽕. 이게 뭐냐면 이제 뽕나무. 꾸지뽕나무로 만든 겁니다. 일체 다른 재료 없이 꾸지뽕만 넣어 만든 그런 폰입니다. 1년에 2,000병밖에 못 만든대요. 진짜로? 이거 빼면 1,999병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귀한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한 번에 30알씩 먹으면은, 세상에 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김용민 PD. 그래서 제가 한 30알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 뽕하는 분들도요. 뽕하는 분들이요? 이걸 뽕을 끊으면은 얼마나 허하겠어요. 금단현상. 막 던지는데. 그래서 꾸지뽕으로 이게 충분히 대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심한가? 아니야, 그 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불에 태워서 냄새를 맡으시.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꾸지 뽕잎이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광고가 이게 숨쇼.
없어, 숨초가. 아니, 이거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거. 그래? 아,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이 패륜이 다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 그렇게 큰 보복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 주 광고를 쉬고 있어요. 뭐 또 있는 것 같은데 안 한 거? 술친구이 없네요. 아니, 이 자들이 도대체 이게, 여기가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인데, 오늘 큰 후회할 겁니다, 아마. 예. 술친구는 좀 방송하고 난 뒤에 예. 뭐 주문이 엄청 많았나? 아니, 이런 오만방자함이 또 있는가? 광고주를 완전히 이게 뭐 수치는 그냥 견디세요. 이런 부분은 좀 견디기가. 여러분, 홍초가 요즘 좋아졌습니다. 네. 아, 또 홍초 얘기해요? 홍초로 여러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도 관훈 나이트클럽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지나서 저희는 이제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 네. MB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MB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최성 선배님도 계시니까 네. MBC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그러니까 관훈 나이트 클럽 녹화가 이제 업데이트된 날, MBC 보도국 기자 81명이 제작 중단. 그랬죠.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 거부에 돌입한 사람들은 뭐 기자와 PD를 포함을 해서 총 200여 명 정도 된다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겸 사단한테는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카메라 기자만 해도 좀 상당수가 제작 거부에 돌입을 해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TV 방송에서 화면이 없으면은 그거 참 골 때리는 건데. 특히, 그렇죠. 특히 보도, 영상. 그 취재 기자가 VJ가 돼가지고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거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VJ를 뽑는다는. 그래요? 네. 그래서 대응한다고 나서는 게 지금 MBC에서 대규모 경력 기자를 채용한다. 네, 이렇게 공고를 냈고요. 실제로 좀 리크루트가 좀 진행 중인데요. 또 특히 여기 이제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이 네, 지난 13일에 그 보도국 간부들에게 전했다는 메시지가 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좀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받았는데 이게 그 오정환 보도본부장이 보낸 게 100%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뭐 그 자체는 쓰진 않았는데 어쨌건 여기저기서 보도가 막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좀 보면은요. 누구는 다음 주 중반에 기자들이 파업을 하고 9월 초에 총파업을 하면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고 방통위에서 박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죠. 네,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려는 게 정부 여당의 음모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정권의 언론 지배를 야당들이 남일 보듯 수수방관할지 박문진 이사들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 조용히 해임될지는 모르겠다. 지금의 경영진은 끌려나가 짓밟히더라도 생물학적인 생명만 붙어 있다면 부정한 저들에 맞설 것. 아이고, 설마.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정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MBC 출입할 때요. 자주 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본인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원사이드 쪽으로 막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어떤 분이셨어요? 오정환 본부장은? 아니 뭐 나도 보도국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많이 알려진 얘기는 2012년 파업 당시에 부장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파업에 참여했잖아요. 예. 보직 사퇴를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오정환 씨도 보도국 기자총회에 가서 나도 곧 합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파업에 합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합류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간. 예. 아, 합류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다 꽃빛단오라고. 꽃빛단이가 아니라. 네, 꽃빛단오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이제 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양쪽을 걸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양쪽 극단이 너무 간극이 벌어져가지고 뭐가 찢어질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양쪽 다 자기가 고려를 하고 곤란한 지경을 말해야 하는 건데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갔죠. 가고 났는데 지금은 뭐 보도본부장으로서 마치 자신의 과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한때는 이분이 노동조합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였어요. 진짜요? 네. 간사였는데. 그 이제 자기 방송 뉴스 보도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해가지고 노조의 입장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아주 그야말로 핀셋으로 완전히 꼬집는 그렇게 질타하는. 미디어오늘이 이제 MBC를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춰야 하는 그 직이에요. MBC 노조 민실 간사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그 민실이. 그래요. 우리 오정환 보도본부장 보니까 숨초가 생각이 납니다. 숨초 칙칙하네요. 숨초 좀 전에 씹지 않았습니까? 네. 오정환 본부장이 숨초 같다고. 이거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걸 말하면 큰일 나나? 그래. 왜 오정환을 마셔? 아니 있길래. 알았어요. 오늘 잘 호흡이 안 맞는 기분이. 자, 그래요. 오정환 보도본부장 이제 노조 쪽에다가 간을 받다가 이제 결국엔 저쪽에서 잡아가니까 거기로 아예 끌려가서 그쪽 편이 돼버린. 근데 진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뭐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뭐 보도를 통해 나오긴 했는데 뭐 만약 오정환 본부장이 뭐 저런 글을 썼다면은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글이 맞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노동조합 내부 단톡방에도 올라왔던 적이니까 예. 그 게시판을 직접 보고 누가 아마 뭐 올리거나 했겠죠. 그러면은 그쪽 편인분들도 그렇게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간부들한테 보낸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간부들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일부 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저 취재본부장. 뭐 이동의 MBC 보도국 국제부장이 발령되자마자 바로 제작 거부를 돌입해가지고 발령을 거부한 셈이죠? 네, 발령을 거부를 했죠. 네. 그래서 또 하루 만에 또 국제부장 인사가 다시 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12일에는 최재혁 취재센터장이 보직 사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뭐 보도국 밖에서는 민운기 콘텐츠 제작 2부장,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장영원 시사 제작 3부장, 그다음에 김형윤 시사 제작 4부장 등이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점점 이탈자 수가 늘어날 것 같고, 또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한 조합원인 MBC의 한 직원분께서 저희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근에 한 간부가 나한테 와서 어깨 동무를 하더니 잘 지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요. 잘 지내보자. 네.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기강도 무너지고 있고, 네. 뭐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럴 때 김장겸 씨는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재한 것처럼 계속 비춰줘야 이탈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뭐 또 이런 또 진용이 계속 구축돼야 결국에는 뭐 다음 스텝을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갑자기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흠칫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 그때 이미 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또 오바를 하면은 또 결국에는 저쪽에 빌미를 준다고 판단하니까 또 행동은 극도로 신중하게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 김민식 PD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시금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김민식 PD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계속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죠. 그러니까 봐봐. 형 옛날 같으면 해고 바로 나왔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신중한 이유가 뭐야? 그 해고하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해고를 안 시키자니 가오가 또 뭐 이렇게 너무 가벼운 징계를 하면은 자기네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약한 모습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결정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 또 우리 시민들이 공범자들을 많이 관람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김민식 PD를 또 스타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이제 저쪽에서는 사실 결정을 공범자들의 후반부 대스타로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김민식 PD.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최승호 선배님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을 배우로 데뷔시켰어요. 지난번에 자백은 또 김기출 씨를. 김기출 씨가 그 네이버 배우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배우를 또 팔자에도 없는 감옥살이를. 인생 70말에 별꼴을 다 봅니다. 우리 기춘이 형님이. 명박이 형님한테는 혹시 연락이 안 왔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거 뭐 신경 쓰고 이거 할 계제가 못 돼요. 그분이 지금 국정원 지금 그렇죠. 문제 때문에 그분이 아마 뭐 제 생각에는 바깥 출입도 어려우신 걸로 내가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저기 나올 겁니다. 지금 관훈 나이트클럽 보신 분들은 이미 기사를 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B의 비자금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8월 21일자 시사인에 큰 거 하나 이제 보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자금 트랙, 국정원 선거 개입 트랙. 이게 MB는 정말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양상이고, 참 우리 최승호 선배님 보면은 놀라운 게 그런 인간들을 보고 쫄진 않더라도 좀 굉장히 혐오스러워서 가까이 하기가 좀 굉장히 민망할 텐데, 근데 뭐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물어보고, MB는 특히 그 선배님 언론 망친 주역이라는 그 질문에 이 순간 이게 스포일러를 공개하고 그래. 아니 이미 그것도 예고편에 나왔어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험악한 눈짓, 그게 딱 느껴졌는데, 그럴 때 어떻게 좀 담력이 어떻게 생겨요, 그게? 아니면 그거야 뭐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만나 뵀을 때 이분들이 이제 경호를 늘 받는 분이고, 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뭐를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네. 제가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반가운 목소리로 좀 하긴 했죠. 네. 이렇게 대통령님 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막 반갑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약간 반가운 느낌으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고 다가와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같이 했죠. 그 웃는 낯에 언론을 막치려고. 그리고 차에 탔을 때가 더 웃겼어요. 차에 타고 나서 MB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참. 약간 반말로 물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를. 왜냐면 4년 전에 한번 만났으니까. 그렇죠. 보고 나니까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MBC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 네 놈이 어디 있냐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여기 있잖아. 그래, 우리 MB 김기춘. 김기춘 거는 공항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또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때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죠. 공항에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보안구역 안에서 마주쳤으니까 어디 뭐 갈 데가 없죠, 그분이. 그땐 진짜 재수였던 거죠. 그럼. 또 그 김기춘 씨를 만나려고 기다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연히 마주치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좋았던 거예요. 이명박 씨 만날 때도. 이분은 뭐 일정치가 않고 일단 그 사무실 출입이. 그리고 이제 경호도 받고 등등 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일주일은 거기서 잠복해야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복할 장소도 좀 보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헌팅을 하러 간 거거든. 헌팅을 하러 갔는데 딱 마주친 거야. 거기 딱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아니 그죠, 커피 전문점 중에 그 브랜드 한번 좀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커피 전문점 중에 브랜드요? 뭐 카페베네? 뭐 이런? 말고 그 MB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뭐가 있지? 그 왜 까만 바탕에 빨간색 두꺼운 글씨로 된 커피 전문점. 생각 안 나? 이따 치고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제가 참 그걸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따 치고 여러분 홍초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홍초를 마셨어야 했습니다. 일단 혈압을 좀 줄여보세요. 꼬치뽕으로 혈압을 좀 낮추는. 거기가 MB가 가장 많이 가는 커피숍. 거기 가시면은요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진작에 한번 내가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예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당이 또 논현동 쪽에 있는데 그 근처에 그 테니스장이 있대요. 거기서도 이제 자주 테니스 치시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유,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만나면은 꼭 한번 물어보세요. 언론 맛집을 만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거시기 앞서 항상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반가운 모습으로. 웃어야 돼. 반가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부들이 떠나고 있는 MBC. 김장겸 씨의 현재 멘털리티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선배님? 그 친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친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그 기수로? 기수로는 저보다 후배죠. 한해 후배인데 지금 오정환 씨가 내놨던 뭐 끌려 나가 짓밟히더라도 뭐 생물학적인 뭐 생명이 있으면 저 부정한 뭐 자들한테 뭐 저항을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김장겸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길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8월 이후에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방문진이 들어오면은 김장겸 씨부터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끌려 나가든 뭐 잘리건 뭐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최대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남김으로써 일종의 좀 약간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정치적인 생각은 혹시 이거 아닙니까? 경남 창원 마산이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서 총선 후보로 출마하는 거죠. 최대한 극적으로 자기가 순교자라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말이죠. 약간 좀
태극기 부대 아이콘이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자기네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언론 자유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느 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주 하는 걸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직 MBC에서 김장겸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거기에 잔존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김장겸 씨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야, 난 끄떡 없어. 야, 누가 이기는지 봐봐. 결국 내가 남아. 내가 사장 계속한다고. 내년 8월까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말대로 해. 날 따라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김장겸 씨는 그때까지 옥새 투쟁할 생각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기는 2020년 총선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괜히 거기 줄 섰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현재.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현실만 지금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저는 이제 김용민 PD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도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흔히 말하는 안광한 김장겸 체제에서 나름 잘 생활하셨던 그런 그렇지. 분들의 지금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상황 판단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저 김장겸 품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나중에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직 사퇴하고 갑자기 노조에 와가지고 그동안 가랭이가 찢어졌다 이런 얘기 해봐야 누가 거기서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정환 씨나 뭐 김장겸이나 지금 이제 보도국에 있는 뭐 다른 간부들이나가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지금 마치 자기네가 무슨 언론 자유 투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반면에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MBC가 어마어마한 불공정 보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 뭐 그렇게 별로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강한 편파 보도, 그러니까 친정권적인 편향 보도는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일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가 노무현 정부가 어쨌든 일부 극히 적은 부분이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비판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비판을 했던 거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가 그 당시 MBC 보도국이 좀 너무 친정권적인 보도를 한동안 지속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노조위원장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제가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평 PD였는데 제가 게시판에다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장문에 글을 올려서 지금 우리 MBC 보도국이 과거에 우리가 50일 파업을 하면서 공정보도를 다짐했던 그 정신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왜 이걸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노조가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보도국 기자하고 이렇게 대담도 시키고 우리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점검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김장겸을 비롯해서 오정환이 뭐 무슨 간부들 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입도 뻥끗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당시에. 그때도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자기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던 거고 선택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어떤 자기네의 정치적인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죠. 한심한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애들이야. 저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해서 나가게 하지 않고요. 청와대로 부를 것 같습니다. 김장겸, 백종문, 그리고 뭐 오정환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내가 다 잊어줄게. 이제부터 한번 잘해봐. 한번 두고 보겠어.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거의 뭐
우리 이니님께서는 오늘 뭐 이러면서 보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정환 본부장이 뭐 끌려나가 짓밟히더라도 부정한 저들에 맞설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짓밟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을까. 예, 그래요. 난 이들을 순교자로 만들 필요 없이 변절자로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농락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범자들이 실제로 흥행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 김장겸 사장과 네. 백종문 부사장 얼굴을 알 정도로 네. 지나가다가 김장겸, 백종문 뭐 이럴 정도로 막 다 안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막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시사회 봤잖아요. 대통령이 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조건 흥행해야 됩니다. 공범자들. 대박이 나야 돼요. 공범자들 많이 또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재밌었던가요? 저는 겁나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자백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는 자백은 돈 내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공범자들도 한번 더 보러 갈 겁니다. 돈 내고. 근데 자백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주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분노도 하고 막 보면서 저런 국정원 뭐 이러면서 근데 공범자들은 뭉클한 장면도 있긴 했어요. 예전에 막 취재하고 이럴 때 정현주 사장 2008년 8월 8일 그때는 보면서도 막 화가 나고 다시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보면서도 저는 웃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재철 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좀 찌질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되게 웃겼어요, 되게. 예. 이런 간부들은 이미 글러먹었지만은 그래도 평사원들이 노조에 또 제작 거부에 합류하면은 받아주는 겁니까? 제작 거부에 합류할 정도로 자기가 한번 뭐 같이 해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혹시 배현진은?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분은 요단강 건너가셨고. 요단강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죽으신 거 아닌가요? 보통 루비콘강을 건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지. 루비콘강을 건너가셨어요. 김용민 PD 옆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요단강이 생각나는데, 요단강이 아니고, 이걸 먹으면 건너지 않을 수 있어요. 꾸지뽕을 드십시오. 꾸지뽕. 그래요. 머리 회전이 좋습니다. 꾸지뽕.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난 시절에 열심히 그쪽에 그 편에 서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너에 몰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둘지 참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기자들 80명이 제작 거부에 동참을 했는데 여전히 뉴스는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뭐 되게 이제 시용 기자들 혹은 뭐 경력직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채운단 말이죠. 지금 또 기자들 80명 제작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뭐 또 바로 공채가 났지 않습니까? 네. 새로 뽑겠다고.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을 뽑는데 그 뽑을 때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뽑으면은 뭐 그나마 나을 텐데 꼭 이 친구들이 뭐 이상한 질문을 해가면서 면접에서 사상 검증, 뭐 사상 검증하고 지역을 본다는 이야기는 백종문 씨가 이미 했어요.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을 본다. 지역. 하하. 특정 지역. 지역을 본다는 게 특정 지역을 배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짓으로 사람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 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심지어 있는 성을 보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지역, 뭐 외모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 고영주 씨가 블랙리스트를 조장했다는 그런 회의록도 나왔고요. 네네네.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방송 나갈 때는 조금 며칠 전이 되겠네요. 근데 고영주 이사장하고 이제 박문진 이사들이 지난번에 이제 김장겸 씨를 사장으로 뽑았던 그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들에게 당신이 사장이 되면 앞으로 MBC 노조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노조원들을 기자하고 PD직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뉴스 만드는 그 직종에서 당신이 어떻게 배제할 거냐. 너의 보관을 밝혀라. 너의 계획을 밝혀라. 야, 아니 야당 이사가 있는데도 아니지. 그때 이제 퇴장했죠. 야당 이사들은 야당 이사들은 다 퇴장한 상태에서. 그 주로 이제 권재용 씨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김장겸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김장겸으로 하려고 이미 다 내정을 해놓았던 상태에서 별 질문도 안 했어요. 김장겸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질문도 안 하고 왜 뽑지도 않은 권재용한테 그걸 많이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권재용이 되게 열심히 대답해요. 굉장히 열심히 대답해요. 권재용은 또 굉장히 열심히 대답했어요. 뭐 자기가 되면은 뭐 다 뭐 그냥 보내버리고 노조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자 PD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새로 뽑아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과거부터 주장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동부 노조 조합원들이 65, 이제 나머지가 35 정도 되는데 이 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된다. 더 뽑아가지고 이 선수들을 취재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를 하고 이 본부 노조는 비부서 있잖아. 비제작 부서. 이런 쪽으로 보내버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비제작 부서로 보내놓고 그 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무능력자, 해고 대상자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뭐 그런 수순을 그렇죠. 머릿속에 그렸겠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공범자들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우환 스케이트장으로 발령받은 그거를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완 PD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한참 취재 막 제작하고 이럴 때 밖에 저는 대단한 PD죠. 엄청난 PD거든요. 나는 그 모습만 굉장히 내리에 딱 박혀 있는데 그 공범자들 영상에 스케이트장에서 그 눈을 이렇게 치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약간 울컥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분들이 뭐 한직으로 좌천됐다 그래서 그냥 사무직으로 그냥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눈 치우는 거 눈을 치워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일에는 귀천이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PD 하던 사람을 거기 보내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뽑아줄 줄 알고 그 안에서 온갖 설레발을 떨었던 권재용이 딱 나오면서 최승호 선배님하고 이제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영화에는 없지만 그 전에 다른 데서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던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아니, 영화 안에는 없습니다. 영화에는 그 장면 빠졌어요. 영화에서는 이제 김장겸이 이제 나오는 장면. 그렇군요. 그래요. 그 같은 권재용 씨가 나오면서 나는 사장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질문을 막 던지니까 뭐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될 줄 알았겠지. 질문을 본인한테 많이 하니까. 권재용은 될 줄 알았어. 정말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권재용 같은 사람도
30여 년을 어쨌든 MBC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네. MBC에서 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키우고 그랬던 사람이 사장 한번 돼보겠다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당신 후배들을 배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다 보내버리고 그냥 새로 경력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런 사람, 야 정말 인간으로서 네. 그럴 수 있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루비콘강 건넜습니까 우리 권재홍도?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아이, 저 사장, 부사장하고 본부장 이상 하신 분들은 나중에 건넜어. 나중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법적으로 다 문제 될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배임 행위죠. 공영방송을 그 회사라는 유기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행위잖아요. 예. 네. 이런 배임 행위를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완전히 팔을 절단해서 딴 팔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네. 참 보면은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은 너도 나도 난 NL이었다. 나는 통합진보당하고 코드가 같다. 이랬을 거라고. 지금 막 그 루비콘강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선수들 나옵니다, 분명히. 나는 이쪽 코드에도 꽂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 이 나쁜 시대에는 나쁜 짓도 하는구나. 좋은 시대를 만났으면은 이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루비콘강 건넌 사람들은 그냥 굿바이 해야 된다. 정말 재기의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진짜 이런 어려운 시대 때 맞서 싸워서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었던, 무형의 가치를 위해 싸웠던 이런 언론인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돼야, 그래야 후배들한테 할 말 있는 그런 그 언론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범자들 첫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김종국 전 사장도 나오고 이제 백종문 지금 부사장 인터뷰하러 가는데 하여튼 못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거든요. 최승호 선배가. 탁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들 산다. 근데 그 장면이 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9년 동안. 이제 잘 살았으니까 본인이 잘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선배님,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김종국 사장이 배현진을 앵커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사장이 못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오, 진짜요? 아니, 그게 썰이 아니었어요? 아니, 물론 뭐 그걸 누가 확실히 알겠어요. 청와대만 아는 거지. 그렇지만 거의 그건 뭐 정설입니다. 아니, 배현진이 뭔데 이렇게. 양윤경 기자는 말 한마디 그거 했다고. 그 잘못 건드렸네. 양윤경 기자는 그 지금 뭐 거의 내란을. 요단강 건너지 않은 게 다행이야. 물 좀 아끼라고 했다가 그냥. 진상조사위원회가. 왜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그 배현진 앵커는?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2012년 파업 때 배현진 씨가 돌아와서 앵커 자리에 다시 앉음으로써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자기네한테 도움이 많이 된 거죠. 뭐 많이 됐고 일종의 이제 아이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이제 김종국 사장이 박문진의 그 야당 이사였던 최강욱 그 이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꼭 배현진 씨는 앵커에서 바꾸겠다. 지켜봐달라. 내가 확실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실제로 배현진 앵커를 바꿨죠. 바꾸면서 김종국 사장이 배현진 씨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라. 네가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선택을 해라. 그랬는데 배현진 씨가 그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지를 않고 그냥 휴가를 내버렸어요. 딴 사장을 선택했군요.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갔고 그러고 결국은 김종국 사장은 자기가 쫓겨난 거지. 야. 그 뒤에 김종국 사장이 교체가 된 거예요?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안광환 사장이 들어오고 안광환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배현진 씨가 다시 앵커로 복귀하는. 야, 대단하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 정황이 좀. 그냥 뭐
뜬 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황상 아다리가 탁탁 맞아요. 예. 양윤경 기자가 잘못 건드린 게 많네요.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앵커인데다가 그렇게 뭐 연차가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장이 날아갈 정도면은 아니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최순실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종국 사장이라는 분도 사실은 이제 뭐 청와대에 잘 보여서 이제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고 이제 당연히 애를 쓰고 기본적으로는 뭐 김재철 노선을 이어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청와대가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심을 안 했던 거예요. 훨씬 더 확실한 충성을 요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배현진을 받고 어디다 대고 우리 우리 아이콘을 갖다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김용희 PD도 잘못했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건드려가지고 한번 물론 이제 무혐의와 결론이 났지만 아니 형도 같이 고소됐잖아. 이거 하다가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배현진 씨가 이제 앵커 자리 계속 지키려고 그 노조 대열에서 나와서 사측품에 안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배현진한테 소송을 걸렸지. 아 그랬어요? 이진숙도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둘 다 졌습니다. 져가지고 화가 나서 재정 신청인가? 그것도 했죠. 그것도 했는데 또 졌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여러 개를 사안이 그러니까 김용희 PD가 이제 저 발언을 해서 저걸 걸었고 저는 이제 또 그 김장겸 사장하고 MBC 쪽에서 이제 또 그때 뭐 다른 거 가지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개를 막 걸어가지고 근데 다 그냥 만약에 졌다면 온 국민이 알았을 겁니다. 왜냐? MBC 뉴스데스크에 나올 또 것이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도 전 국민이 몰라요. 아 맞아. 네. 아 그렇지. 그래. 그 시청률이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자기들은 그 위기감 같은 거 안 느낍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광고도 안 먹겠다. 아니, 괜찮아요. 그 친구들의 생각은 지 임기 동안 지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 지가 뭐 이제 임기 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먹고 살죠. 그 직장 공동체가 무너지건 말건. 그거 상관없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기업체는 안 그러잖아. 그렇죠. 사기업체는 어쨌든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SBS도 사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였었는데 과거에. 이 정도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죠. 자기 재산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기본이 없는 친구들이 이걸 공영방송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존속하는 동안까지만 하면 된다. 나만 먹고 살면 돼. 이런 정신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야, 이래서 MBC가 정상화 되더라도 참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화되면 첩첩산중이 아니고 태도 남마로 다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죠. 우리 이제 노조 차원에서 다 구상이 있고 하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장겸 씨가 올해 안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 특별 근로감독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조그만 방송국에 사무국장을 했는데 2001년에 했는데 200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부당노동 행위거든요. 플랫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무개를 배제시키고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또 마구잡이로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회사에 손해 입히고 제가 체험하고 본 것만 해도 이거는 감당 못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단속하고 책임 묻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2, 3개월 안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란 말이죠. 근데 2011년, 10년 이때부터 무너지다시피 한 MBC인데 지금 이제 7, 8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온전해진 모습으로 MBC가 다시 서게 될 때 그때 어떤 콘텐츠로,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인물로 또 좋은 인재들 많이 나갔잖아요. 뭐 우리 최성훈 선배님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은 좋았던 분들, 뭐 손석희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게 그 정상화 이후의 MBC의 상황 같은 거는 뭐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방송하는 쪽으로 정말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컨텐츠로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공영방송이 한 상수도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이 수돗물을 지금까지 먹지 못할 정도로 더럽게 오염시켰던 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들을 쫓아내면 적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얼마나 맛있는 물이냐. 먹으면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금방 몸이 건강해지는 좋은 물처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먹을 만한 물로 만드는 거는 금방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상화 됐을 때 지금 이렇게 김장겸 체제, 안광한 체제, 또 김재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뽑은 시용 혹은 외부 경력직 이 기자들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화학적 결합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다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사실은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뭐 계속 악의적인 보도, 근거도 없는 보도, 오보하고 오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잘못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킨다고 해서 계속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뭐 어렵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사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쁜 보도를 했던 뭐 시켰다 하더라도 그거 시킨다고 다 해. 그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연히 기자로서 시킨다고 하는 거는 기자가 아니죠. 그렇죠. 뭐 당연히 저항도 해야 되고 최소한 이의 제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내는 기사고 자기가 읽었던 기사인데 그건 자기가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이야기대로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들 갖고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서 카메라를 놓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도국 정상화를 이룬다면은 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원리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과거에 대한 그런 족적들을 평가받게 만드는. 어때요? 저는 그 기자 이름으로 나간 그 리포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지워? 그거는 본인이 박근혜나 지우지 이건 못 지운다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누구 탓을 할게 나 시켜서 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마땅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요? 네, 그 장충기 문자 관련돼서 후속 보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홍파표 친구 장충기. 네.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몇 분이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언론인들과 삼성 관계자들의 대화가 뭐 삼성 관계자들에 의해서 장충기에게 보고되는 좀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일단 뭐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매일경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뭐 김용희 브리핑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내용이 할 테지만 매일경제 기자가 보낸 내용입니다. 장충기에게. 그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서양원 국장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태영 올림. 김대영이겠지. 아, 김대영. 대영, 네, 김대영 올림. 그래서 김대영 기자는 2015년 7월에 그 당시 삼성 출입 기자였고요. 네, 지금은 유통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서양원 국장은 당시 매일경제의 서양원 편집국장 이고요. 그러니까 당시 2015년 7월은 그 7개 대기업이 그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두 장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던 뭐 면세점 대첩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게 벌어졌던 때라고 하고요. 이때 매경의 삼성 출입 기자가 장충기한테 우리가 뭐 도울 일이 있는지 뭐 국장이 알아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그분 해명은 뭐예요? 매경에서는 뭐 취재 활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도와줄 게 있냐 물었는데 그게 이제 취재 활동이다. 그러니까 서양원 전 매경 편집국장 이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삼성이 갖고 있는 전략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떠본 거였다 뭐 그런 취지였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떠봐도 됩니까? 뭘 도와드릴지. 아니 근데 그 해명과 문자 내용이 안 맞아요. 누가 취재를 저렇게 합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만 뭐 우리가 크게 썼다면 뭐 문제가 될 테지만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등 다른 이제 뭐 면세점 참여 업체들과 비슷하게 썼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대영 부장도 삼성 출입 기자로서 삼성이 면세점 사업에 임하는 자세나 CEO의 포부를 취재했던 거. CEO의 포부를 뭐 도와줄 거 있냐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는 거죠. CEO의 포부를 듣고 싶다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해명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깨져요. 존경하는 실차장님. 그러니까. 누가 취재를 전화해가지고 존경하는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제 감사했습니다는 대체 뭐예요? 그러게. 어제 감사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감사했겠지. 감사. 그렇군요. 우리 회사에서 어제 감사했다고. 감사합니다. 이 드립을 살려주셔서. 뭐 지금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면세점 대첩에서 결국 이제 HDC 신라 면세점, 그러니까 삼성 계열이죠. 거기하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여기가 두 개가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김대영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좀 보니까 7월 11일자에 그 HDC 신라 세계 최대 도심 면세점 용산을 한국판 아키하바라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 그 신라는 그러면은 삼성이겠네요. 네, 삼성 계열이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번 입찰 전쟁에서 총수 일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뛰었던 이부진 사장은 경영 능력을 입증할 첫 번째 시험대에서 합격점을 받은 셈. 이렇게 썼습니다. 면세점이 다 선정이 된 다음에요. 그렇죠. 그렇게 썼고요. 또 매경과 관련된 게 또 있어요. 2015년 7월 10일에 이수영 전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 사람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매경 손현덕 국장이 그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홍한선 본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찬성 확정했고 의결권 행사를 전문의로 넘기지 않는다고 했다. 내일자 일면 톱도 그렇게 나간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 보도될 내용을 그렇죠. 보도가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데스크가 삼성이었던 거지. 일면 탑이 뭐로 나갈 거라는 걸 삼성 장충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저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그런 기사면은 인수하기 전날에 전화를 해요. 기사 다 써놓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간다. 그분 한 120%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는 한 80% 반발하는데 20%는 체념하고 알겠다. 한 80%는 반발한대요.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너 이 새끼 내가 도끼 들고 찾아간다고. 그럼 주시는 이 씨발로마 칼라로 사진 박아낼 거야 이 개새끼야.
어쨌건 뭐 매일경제 일면 톱이 뭐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장충기 귀에 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장충기 대단합니다. 선배님, 뭐 고민하지 말고 장충기한테 문자 한번 보내세요. 저기 내일 우리 저 공범자들 상영 시작하는데 네. 한 1000장 부탁한다고. 아이, 뭘 1000장 정도 가지고. 아, 1000장 가지고 안 되나요? 그럼. 그러면 존경 없는 실체장님. 저도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다음 학기쯤에 뭐 팟캐스트 관련해서 대학 강의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슬쩍 올렸는데 네. 댓글들이 한 5-6개가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요. 받으니까요. 네. 장충기는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도라에몽 같은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원, 청와대, 뭐 사법부, 언론계, 국가정보원에서 보고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야 대체? 뭐라고 장충기 사장이? 네. 우리 장충기 사장님 숨 좀 망하게 해주세요. 장충기 사장님이 이거 1999병을 90병을 구매를 하시면 90병을? 네. 이 직접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네. 예. 직접은 그냥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손현덕 당시 매경 편집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이수영 미래전략실 기획팀장하고 선후배 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연락을 자주 한다. 그래서 신문이 나오기 전에 알려준 게 아니라 토요일자는 전날 오후 3시쯤이면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자뿐만 아니라 네. 모든 저 매경은 그렇죠, 전날 뭐, 오후 한 4시, 5시면은 시중에 쫙 풀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나온 다음에 이제 알려준 거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아침에 바뀔 수 있잖아. 배달판에서. 그렇죠. 뭐 배달판에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알려주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일 수 있겠지. 네. 예. 그리고 조선일보입니다. 네. 발신자는 확인할 수 없는데 장충기에게 간 문자 내용이 이렇다고 해요. 방상훈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기사 쓰지 않도록 얘기해두겠다고 했습니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김민배 TV조선 전무에게도 기사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왔습니다. 기사라는 거는 이건희 성매매,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그렇죠. 보도했던 이건희 성매매 기사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해당 문자는 그 누군가 방상훈 사장하고 김민배 전부한테 그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비보도를 부탁을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방 사장이 또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기도 하고요. 예. 뭐 조선일보 측 해명을 들어봤는데 조선일보 편집국은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보도를 하긴 했는데 그 조선일보 2016년 7월 23일자 신면에 이건희 성매매 의혹 파문 삼성 당혹스럽다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네. 그리고 7월 26일자 14면에 그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기로라는 기사를 실긴 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이것도 뭐 이건희 회장의 추문 관련된 기사인데 불법이죠, 불법. 네. 불법을 저지른 건데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 뭐 추문 관련해서는 일면으로 크게 쓰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온갖 그런 좋은 미사일구들을 그때 당시 조선일보가 다 붙였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은 뭐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이런 보도를 한다 있겠는데 이건희 회장 보도는 뭐 이렇게 10면, 14면 이렇게 짧게 쳤고 뭐 삼성 측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뭐 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TV조선도 같은 뭐 7월 22일자 메인 뉴스에서 뭐 이건희 회장 동영상 파문, 뭐 경찰 수사 검토 이런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보도가 계속 없었어요. 네. 민원이 해결됐네. 네. 뭐, 그리고 네. 저기 이건희보다 최동욱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조선일보에 생각한 모양이지. 이명박 혼외 자식 이거 사건 번호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도가 없는 거 보니까 이명박보다 최동욱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도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로비가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자가 언제 발송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보도가 된 다음에 간 문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보도가 된 다음에 간 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 전에 간 문자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참 하여간 쓸개 빠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게 삼성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독자는 버리고 광고주한테 붙은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언론들이 자기가 해야 할 바, 또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것들이 광고 자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성매매 관련 보도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뉴스였잖아요. 사실 뭐 순식간에 유튜브에서 1000만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 매체들이 보도를 안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다 짐작은 했지만 이 문자 내용으로 아 이런 게 작동을 했구나. 삼성이 어차피 다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삼성이 했구나.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장충기 문자에서 이 자체도 충격인데 그 지금 해당된 언론사들 있잖아요. 매일경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문화일보, CBS, 연합뉴스. 근데 여기 지금 거론됐던 언론사 가운데 사과를 한 언론사가 CBS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연합뉴스에서는 내부에서 막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를 뭐 어떻게 조치하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일보하고 매일경제하고 이런 데서는 기자들이 노조가 됐든 뭐 하여튼 기자협회가 됐든 내부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죠, 기자들이. 이게 사실 더 큰 문제 아니?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관행처럼 돼버린 일이기 때문에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다시 방문진으로 돌아가자면 고영주 씨가 아무개 배제하고 아무개 배제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범법행위인데 근데 뭐 아무도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야말로 그 아무 격이 없이 얘기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으면은 그 노조가 제대로 견제를 해서 감시자 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이 조직의 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언론사하고 저기 자본 간에는 일정한 경계 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언론을 병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공범자들은 뭐 비단 MBC의 그 지금 적폐 세력들, KBS의 적폐 세력들뿐만 아니라 언론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의 어떤 그 교과서 같은 후배들에게도 교과서 같은 기록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BS, MBC가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언론으로 돌아가면 그게 다른 언론에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유, 그럼요. 그렇죠. 공영방송이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 여기에 이제 정의의 기반 위에 다시 선다면은 아유 그러면 이제 진짜 공영방송의 과거가 이제 하나하나 검증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자기네 회사에 그 비슷한 과거들이 또 문제시 될 것이고요. 이 부패하면은 서로 이렇게 닮아가면서 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비판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부패의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그냥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억제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일부가 이제 좀 깨끗해지면 이 깨끗해지는 KBS, MBC가 아마 나머지 굉장히 그 부패한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겠죠. 과거에 이제 뭐 미디어 비판 프로그램들 미디어 포커스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포커스 같은 것도 사실 이명박 정권 딱 들어와 가지고 정현주 사장 쫓아내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프로그램이 미디어 포커스였어요. 그만큼 그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보수 극우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중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아픈 비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뭐 선배님께서 차기 MBC 사장은 아니지만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큰 플랜들을 함께 이제 새로운 MBC를 꿈꾸는 분들 사이에서 공유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쭙는 건데 아나운서 분들은 그만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뭐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상진, 그렇죠. 뭐 박혜진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은 뭐 다시 회사로 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될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투쟁이 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사실 그런 경우들이 그 아나운서들도 있고 또 다른 부문에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은 야, 저 정상화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들이 계속 공유될 때 저는 저쪽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PD들도 뭐 굉장히 뭐 나간 친구들이 많고. 그래요? 꼭 자기네가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기보다는 뭐 내부에서 도무지 견디기 힘드니까 모욕 주고 그냥 일 안 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 공범자들은 기록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분명히 과거를 똑똑히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기록물보다는 사실은 그 코미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갑자기 코미디라고 하니까 아니 진짜로 그 저는 몇몇 뭉클뭉클한 장면도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김재철 같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악독한 사람 같진 않아요. 느낌에. 다만 이제 조인트를 맞으면은 조인트를 맞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안 맞으려고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그 김재철 전 사장은 진짜 약간 쇼맨십이 있어요. 뭔가가 개그를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강연장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웃겼어요. 영화 보시면 압니다. 언어의 마술사.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반갑게 최승호 선배님을 맞아줬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김재철. 그렇죠.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일본 3대 명소 오사카성. 달달한 오코노미야키를 마음 편히 즐기고 싶으신가요? 일본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게 호타루 민박이 도와드립니다. 오사카의 중심지 남바역에 있고 한국 스태프들이 상주하여 맛집 소개 일정을 도와드리고 게다가 철저한 보안까지. 검증된 호타루 민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세요. 예약 시 방송을 들었다고 알려주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립니다. 그래요. 그 공범자들의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다면은 그 과거 자료화면, 뉴스 자료화면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은 그거를 원화면으로 좀 바꿔서 그렇죠. 다시 한번 좀 KBS의 자료화면은 사실은 KBS에서 우리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이제 구매 의사를 전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면 KBS, MBC에서 저작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구매 요청을 일단 해서 거절하면 뭐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우리가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KBS에서는 웬걸 팔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샀어요. 사가지고 전부 다 원본 아주 깔깔한. 그래서 KBS 화면은 깨끗하고 MBC는 이제 당연히 못 팔겠다고. 실무자가 우리 상황을 다 잘 알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MBC는 안 팔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조금 구린 면이 있습니다만. 구린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공범자들 이쯤 되면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본다면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숨초지. 숨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근데 광고를 해준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술친굼, 술친굼과 마찬가지입니다. 술친굼 광고 빠졌어요. 군뱅이 같은 존재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이 술친굼이나 먹어라. 우리가 직접 술친굼까지 먹어가면서. 그렇지. 자,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상영자 수가 많이 늘어야 그래야 또 확대되고 연장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보지.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매를 해야 됩니다.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매하시고요. 한 장소에서 10개, 20개 사지 말고 2개씩 10군데 이렇게 사주시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몇 장 살 거예요?
아니 일단 와이프랑 한번 더 보러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에서 이번에 그 맥락이 없어. 20장을 사주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내년 내가 하는. 이 과장이 사주기로 했어. 20장. 자 그리고 꾸지뽕 이 한 알에 한 30알씩 먹으면 당뇨 고혈압 많이 개선됩니다. 꾸지뽕은 꾸니까 90장을 이번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7장 7즙 7즙 아니 70장이지 70장 70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서해 칡즙 자 그리고 내 인생의 쉼표 10장 쉰장 내 인생의 쉰장 그래서 공범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별도로 쉰장을 사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주 쉼 투어 광고비도 내야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기? 아니 그 공범자들은 흔히 말해서 뭐 다큐멘터리 영화 너무 무겁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겁나 재밌습니다. 진짜 겁나 웃겨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술친구미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됩니다. 친구, 술친구, 친구, 79 79장을 표를 사주기로 하면은 저희가 용서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숨초? 숨초는 어떻게 할까? 얼마를 구워 먹을까? 그래요. 천연 감식초 3년간 51% 무색소, 무향료, 무방부제, 물에 4 내지 8배 희석 섭취 4 내지 8배 48장 48장 사면은 용서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어때요? 천연식초에서 빼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예? 천장 얘기할 줄 알았어요. 천연식초 천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큰 얘기 진작에 해주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주분들 이렇게 광고주분들도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솔선을 수범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여러분들도 한 10장씩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상근 동지 이번에 결혼하는데 한 20장. 정동지 10장, 우리 박수진 기자 10장에서 20장. 20장. 예. 근데 인천에 영화관이 없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예. 영화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많이들 보시고요. 이거 여러 장 사라는 얘기는 이제 농담인데, 손 붙잡고 많이 가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현실을 한번 보고, 예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7년에 유호랑쟁 20주년을 맞아서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50대 땡전 뉴스를 비롯해서 전두환 시대에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 전두환이 어디 아시아 순방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이제 비행기가 오잖아요. 네. 비행기가 저기서 보입니다. 비행기가 내려옵니다. 터치다운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문 열리고 전두환이 내려와가지고 부대 열중시할 때까지 다 중계방송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김포, 양화대교, 그리고 저 마포대교, 그리고 저기 서소문 해가지고 광화문까지 그 전두환이 가는 그 카프레이드 이것도 생중계를 했었어요. 올림픽 금메달 땄어? 글쎄 말이야. 뭐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말은 그런 시절의 그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웃기는 세월을 살았구나. 그야말로 진짜 생 코미디였습니다. 10년 지나고 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야. 그 10년 후가 그쵸. 바로 그 우리가 웃었던 그 시대로 돌아간 그렇죠. 거예요. 박근혜가 한복 입고 돌아다녀도 무슨 맞아요. 이렇게 소통하는 대통령, 패션쇼 하는 대통령 이렇게 추앙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전두환이 레이건 만나려고 이제 미국 갔는데 그날 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을 때 길종섭 기자라고. 길종섭 기자. 네네네. KBS 대기자. 예. 네. 그 YS대 대기자였다가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대기자가 됐어요. 대기반영 상태의 대기자. 예, 대기반영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분이, 이 지금 비가 내리는데 이게 굉장히 단비랍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단비가 내려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은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단비가 내린다.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레벨의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방송은 아닌데 예전에 박근혜 씨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때 영국이 보통 날씨가 흐리잖아요. 근데 그날은 또 해가 좀 떴나 봐요. 말 바꿨다. 네. 햇빛에서 맞아요. 비가 아니라 햇빛. 박근혜가 들어가자마자 해가 쨍쨍 내비쳤다고. 그 기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인터넷 언론이었어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자, 그런 지난 10년의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더 나은 언론, 국민들을 속이지 않는, 기만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이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좋은 언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흥행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영화? 공범자들이고요. 예. 저는 이 영화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영방송사들이 지난 9년 동안 뭐 했냐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그렇지. 예,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선배나 거기 그 뉴스타파 기자들하고 정말 저희 이제 기자 마인드로 보는 거잖아요. 정말로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그러게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MB나 뭐 이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김기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 그 왜 예전에 MB 만나셨을 때 처음 만나셨을 때 나중에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MB가 이제 들어가 버리고 그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망했습니다. 망할 뻔하다가 이제 드디어 망했죠. 박근혜 때 망했죠. 자, 질문하는 언론의 그 길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언론 지망하는 분들 이 영화 안 보면 이제 시용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 역사예요.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 MBC 정상화되면은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칠지도 모릅니다. 오, 진짜로. 그 만마이스에 김현국 기자 나오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 시험을 보는데 밑에서 이제 아이템을 결정했는데 회사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응시자는 굉장히 좀 당황하죠. 아이고 뭐 순종을 해야죠. 이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개기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런데 그 질문의 정답은 끝까지 개기조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개기조.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치렀던 면접관이 MBC 카메라 출동 팀이었는데 그 몇 달 전에 MBC 카메라 출동에서 그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템을 정했는데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관철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객이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합격을 했다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김장겸 체제에서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왔다면 정답은 뭐였을까요, 선배님? 뭐 당연히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MBC를 갈아엎자고 우리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공범자들 좀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범자들 많은 상영 바라겠고 우리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도 여러분들 맥락이 없어. 다이어트계의 공범자들입니다. 다이어트계의 최승호입니다. 다이어트계의 최승호. 자, 또 다이어트계의 칙집계의 최승호. 산의 칙집. 아니 최승호 선배는 괜히 나오셔가지고 뽕나무계의 최승호. 꾸지뽕. 꾸지뽕한. 이거 좀 시원하게 밀어주시고. 여행계. 그렇지. 선배님, 이거 치워주시고. 여행계의 최승호. 제주 쉼프. 그리고 먹는 식초계의 김장겸. 숙초.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최승호 선배 얼굴을 따가지고 매일. 둥둥둥 이렇게. 자, 그리고 숙취 해소 건강 보조식품계의 고영주, 백종문, 술친금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관훈 나이트클럽 선배님 충분히 어떤 공범자들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공범자인지. 이게 나비 넥타이 생전 처음 매보고 이렇게 오늘
뭐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아, 너무 어울리세요. 예. 어울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돌아가시면 다음에는 여기다 뭐 이렇게 예, 그렇죠. 뭐 PD 수첩 다시 진행하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자생 PD 수첩에. 다이어트 피크도 같이. 지상파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거긴 지상파 규제 걸려. 그런가요? 예. 심의에 걸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모두 마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대흥행 소식을 또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최승호 선배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도 감사하고 다음 주인가요? 아, 네. 예, 우리 정상근 동지 이제 품절 D-1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품절은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품절은 무슨 품절이야? 품절은 나이스핏이 품절이 돼야 하고 칙집이 돼야 하고 정말 직접. 자, 그리고 꾸지뽕 그리고 제주 심푸어. 제주 심푸어. 예, 여러분 이거 품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